안녕하십니까, 도공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이곳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 도로변입니다. 이곳에서는 오늘도 국민으로서의 주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국가 운영을 요구하는 집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사랑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송병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수문장님들께서 이렇게 한꺼번에 제일 먼저 들어오셔서 문을 열고 반겨주시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좌우 수문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곳은 보행자 통로입니다. 뒤쪽으로 이동을 해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보행자 통로이기 때문에 뒤쪽으로 반드시 이동을 해야 돼요. 조금 전에 어린 애기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로 보이는 분하고 그 할머니로 보이는 분 이렇게 지나갔어요. 내가 이거를 설치하고 있었는데 유튜브 방송을 이제 촬영하기 위해서 삼각대를 놓고 촬영을 하려고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5살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이제 물어보니까 그 애기가 지나가면서 날 보고 찍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아직 찍진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5살이라고 해요. 5살들 애기들도 자기의 프라이버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찰인지 공안인지 정신 빠진 것들 너무 많아서 참 큰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올린 영상이 아니라 썸네일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썸네일 사진이 2019년도에 중국 공안에 연수 갔던 대한민국 경찰 간부들이에요. 오늘은 이자들 대한민국에서 매국 반역자들의 칼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이자들 위주로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그 이야기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근황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젯밤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적부심 심사 있었습니다. 역시
저희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체포 적부심 심사가 기각됐어요. 대한민국에서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 국가가 운영된다면은 이거는 기각될 수 없는 사유예요. 지금 일반인들, 그냥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 단순히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이번에 체포 영장은 경찰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했던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전직 법조인들, 판사 출신들도 대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도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번 체포 영장 집행은 수많은 불법 행위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지법에서 체포 적부심 심사에서 그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 겁니다.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인치되어 있고 오늘 9시까지 공수처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돼야만이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체포, 이것은 큰 흐름 중에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자유민주주의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한 개인이라는 소리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떠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일에는 멈춰서는 안 되고 멈춰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고 있으니까 지지하고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대한민국의 국가 조직이 중국 공산당에게 아주 철저하게 장악되어 있다고요. 대한민국 국가 조직에 중국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우선은 이 근원은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저 평산마을에 있는 양아치만도 못한 문재인이가 중국에 가서 항복을 하고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이 되겠다고 스스로 자처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람들을,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과장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과장? 예, 어느 정도 과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 이 문재인이가 중국에 가서 했던 말, 그 말 자체를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고 대한민국은 낮은 산이니까 중국몽 함께 꾸겠다. 이거는 과장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약소국인 대한민국이 대강국인 중국과 함께 가겠다는 분명한 복종의 맹세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중국에 가서 립서비스 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대한민국 국가기관에 중국 것들이 차근차근히 자리 잡았습니다. 다 내줬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북한이 문재인이를 아주 인간 이하로 보면서 경멸하고 비난하고 욕설을 퍼부었다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클 때는 종북주의자로 종북주의자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그리고 종북주의자로 출세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의 청와대 안에 기어들어가 가지고 국민들의 혈세를 북한에다가 무제한 퍼주기 시작했고, 북한에 대한민국의 군사 기밀을 넘겨주고 많은 것을 했어요. 북한에 철도를 놓겠다고 대한민국의 철도공사 직원들을 보내서 공사하기도 했고, 사전조사도 했고, 도로 깔아주겠다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도 깔아주고, 그리고 그 현지 조사도 했고, 항만을 만들어 주겠다고 대한민국의 항만공사가 쫓아가 가지고
현지 실사를 하고 엄청나게 많은 혈세를 쏟아붓기도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공사 거의 대부분이 적자투성이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언제 부도가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벌어들이는 족족 그냥 북한에다 중국에다 쏟아붓고 자기네들끼리 나눠먹고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한민국의 혈세를 쏟아붓고도 북한에게 삶은 소대가리니 뭐니 하면서 비난받고 욕 처먹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자가 종북주의자로 출세를 했다가 그 권한을 그 권력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중국에 가서 납작 엎드리고 중국에 속국이 되겠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북한에 배신을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아주 경멸했던 겁니다. 이거는 북한에서만 경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이하고 그 대북 제재 문제 때문에 정상회담을 하고 얼마나 많은 교류를 했습니까? 문재인이가 중간에서 해방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간질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오죽했으면은 김정은이가 트럼프에게 문재인이 빼고 직접 만나자는 소리까지 했을까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문재인이는 종북주의자가 아니라 종중매국노라고. 여러분들 2018년도에 문재인이가 중국에 가서 이렇게 항복 선언을 하고 스스로 속국이 되겠다고 자처했어요.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대한민국의 교류가 엄청나게 활발해졌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공무원들, 국가 조직들도 있지만은 그 중에 우선 경찰 조직부터 이야기할게요. 지금 썸네일 사진에 올라온 거요. 썸네일 사진에 올린 거 2019년 11월 11일부터 15일 동안 중국의 연수간 대한민국 경찰 간부들입니다. 10명. 총경급이 총경이에요. 총경. 총경이 경정 총경들 10명을 데리고 중국에 가서 15일 동안 돌아다니다 온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경찰이 공산주의 국가의 공안에게 가서 무엇을 배우겠다는 소리입니까? 공산주의들 공안에 가서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경찰이 체제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법리가 다른데
공산주의 국가의 공안들한테 무엇을 배운다고 거기에 10여 명이 갔느냐 말이에요. 거기 가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경찰서장들이에요. 지금 (2019년 11월 11일부터) 15일 동안 경찰 간부들 10명이 15일 동안 거기서 뭘 배웠어요? 2020년도에는 몇 명이 갔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 전에는 그냥 경찰 대학생들, 경찰 대학교에서 경찰대 학장이 경찰 대학생들 몇 명 데리고 가서 대부분 일주일 동안 연수하고 돌아오고 했었습니다. 이거 2009년도부터 그 짓을 했어요. 그러다가 2018년도에 문재인이가 시진핑이한테 속국이 되겠다고 맹세를 하고 나서 시진핑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대1로의 틀 안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어쨌든 이렇게 2019년도에 처음으로 10명이 갔어요. 이 자들이 돌아와서 지금 전부 다 이 수도권의 경찰서장들입니다. 지금 경찰들 완전히 하극상을 벌여가지고 반역노들의, 이 반역 패거리들의 칼잡이가 돼서 칼춤을 추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경찰 간부들이 중국에 가서 15일 동안 얼마나 뭘 받아 처먹었는지 알 게 뭐예요? 거기 가서 뭐를 배워와요?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의 경찰들은 마인드 자체가 다른데 뭘 배워옵니까? 간첩 교육받고 온 거 아니에요? 중국을 위해서 문재인이처럼 중국에 가가지고 충성을 맹세하고 그래가지고 돌아온 거 아니냐고. 지금 이렇게 반역 패거리들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칼춤을 추는 것들이 왜 그러겠어요? 지금 저것들 완전히 법과 절차, 대한민국의 법과 절차 지키지도 않고 지들 멋대로잖아요. 경찰력을 쥐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중국의 공안처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자들 있죠? 이자들 내가 이름을 가지고 그 나무 위키인가요? 거기에 들어가서 찾아보려고 하니까 아예 그 인물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전부 차단돼 있어. 그 나무 위키인가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을 하는 공인들 그리고 유명인들 이름만 입력을 하면은 그 사람들의 프로필들 대부분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에 갔던 자들 안 나와요. 흔적도 없어. 그렇다고 뭐 못 찾아냅니까? 그 자들이 거기 가서 보름 동안 돌아다니면서 어디를 갔고 뭐 밤에 무슨 짓을 했는지까지는 모르지만은 다 나와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대부분이 내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 과장됐다는 그런 표현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제는 상황을 정확하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단순히 국내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미국과 사회주의 이 불량국가를 대표하는 악의 축 중국과의 패권 전쟁이라고요. 이 악의 축들이 점점 커져서 미국에 도전을 하고 미국의 힘을 약화시켜서 자기네들이 사회주의 국가를 퍼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라고. 그 싸움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는 거고 대한민국이 이 중국의 앞잡이가 돼서 수많은 불량 국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정선거의 숙주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이거는 대한민국 내에 좌파 우파 싸움이 아닙니다. 중국과 미국의 그림자 전쟁이에요. 싸움터가 우리나라이고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들을 개방했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 것들한테.
중국에 가서 납작 엎드려 가지고 항복을 하고 나서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에 중국 것들을 침투시켜서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완전히 중국화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웬만한 공무원들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짓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고 있는 짓이라는 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당연히 공무원이니까 상전 노릇하고, 당연히 공무원이니까 갑질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이번에 일어난 사태는 중국이 이렇게 문재인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을 모두 장악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이 중국의 영향력을 없애려고 하고, 또 중국이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는 부정선거를 바로잡으려고 하니까 중국이 위기감을 느껴서 종중 매국노들을 앞장세워서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반역을. 저것들이 바로 역적들이에요. 여러분들, 왜 제가 이 일 있기 전서부터, 벌써 오래전서부터 계속 외쳐왔습니다. 저 야당 것들은 범죄자들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위헌정당이고 중국 공산당의 위성정당이라고 해산 청구해야 된다고 오래전서부터 이야기해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결국은 대한민국의 위헌정당이다, 중국 공산당의 위성정당이 중국 것들한테 지시를 받고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지금 중국이 이 매국노들을 앞장세워서 대한민국의 레짐 체인지를 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오늘 썸네일 사진에도 올렸지만은 경찰만 이렇게 장악된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국가기관 모든 곳이 이렇게 장악돼 있습니다. 국방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마 대부분은 모르시겠지만은 한국과 중공이 국방 교류하겠답시고 연수 얼마나 다 오고 가고 했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저 문재인 대가리는 어떻게 오염이 됐길래 침략자들하고 군사 교류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그 점 생각해 보셨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중국은 5천년서부터 적이고 불과 70년 전에 대한민국을 침탈하고 대한민국을 약탈했던 침략국이에요. 지금도 여러 곳에 침략 행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노사이드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하고 1대1로를 함께 하겠다고 그 시진핑이 무릎에 가서 납작 엎드려 가지고 맹세를 하고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을 모두 오픈해버린 자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반역 세력들의 가장 큰 칼이 경찰들이잖아요. 경찰들. 경찰이 지금 반역자들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칼춤 추고 있잖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분명히 직무상 행한, 대통령은 직무상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하기 전에는 형사소출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로 지금 대통령을 체포한 겁니까? 무슨 죄로? 탄핵 사유에 내란죄가 빠졌어요. 그럼 무슨 죄로 지금 형사소추해가지고 체포하고 지랄들 하는 거냐고. 그것도 정상적이지 못한 사정기관이 불법적으로 영장을 발부해서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불법 침입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저것들이 경찰들한테, 아니 하기스 기동대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총 맞더라도 들어가서 끌고 나오라고 요구했어요. 내란에서 내전으로 확전을 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경찰들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왜 경찰들이 공안들한테, 중국 공안들한테 전부 다 왜곡되고 지배당하니까 그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나왔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기관들끼리, 공무원들끼리 서로 총을 겨루고 서로 피를 흘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체포됐어요. 그런데 이 경찰 간부들이나 저 반역 패거리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니네들이 총 맞았더라도 들어가서 끌고 나오라고. 자기네들이 총 맞는 게 아니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목적만 이루면 돼요. 경찰의 목숨이고 국민들의 목숨이고, 오히려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저항하다가 피를 흘리면은 내전으로 확전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1차 영장 집행을 할 때 방송사 헬기가 거기에 뜬 거요. 촬영한 거. 이건 단순히 촬영이 목적이 아니라 격추될 것을 염두에 두고 내전으로 확전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벌린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분명히 서울 중심 상공에 특히 몇몇 지역은 절대 비행 금지 구역이에요. 어떠한 비행체고 드론도 띄우지 못합니다. 사전에 허락받지 않는 헬기 비행기들 전부 격추시키는 게 기본 매뉴얼이에요. 여기에 방송사 헬기를 띄워놓고 격추 매뉴얼대로 헬기를 격추시키면은 그 기자와 조종사 죽었다고 얼마나 난리치고 그 핑계로 내전으로 확전을 하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경호처에서 그냥 넘어가니까 2차에는 2차 영장 집행을 할 때는 총에 맞더라도 들어가서 끌고 나오라고. 무슨 죄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과 절차를 어겨가면서 헌법을 위반하면서 왜 이렇게 무리하게 불법 체포를 하느냐고요. 중국에서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그런 겁니다. 중국에서. 지금 저작자들이요, 중국의 지시를 받고 저지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일에 중국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해서든지 끄집어내리고 꼭두각시 그 어떠한 지시를 하더라도 쎄쎄하는 이 꼭두각시를 그 자리에다 앉혀야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역자 꼭두각시 정권이 권력을 잡고 나면은 대한민국에 좋아질 게 뭐가 있느냐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지금 힘들다고 하죠. 저 이재명이 패거리들이 저 중국의 위성정당이 권력을 잡으면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더 나빠져요. 대한민국이 중국의 꼭두각시 국가가 되는데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하고 정상적인 외교와 정상적인 무역 거래를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제재를 하기도 하겠지만은 관세도 엄청나게 두들겨 맞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팔아먹을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노력뿐입니다. 그런데 불량 국가들하고 중국의 꼭두각시 국가에 어느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외교를 하겠어요? 전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자고 지랄들을 하고 있어. 지옥에 들어가고 싶으면 자기네들만 가면 되지. 중국 것들이 그렇게 좋으면 중국으로 가던가. 지옥에 가고 싶으면 지네들만 들어가면 되지. 왜 국가를 끌고 들어갔고 엄한 국민들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느냐고. 여러분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이제 4일 남았어요. 4일. 한국 시간으로 4일 남았고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3일입니다. 날짜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데 초대받지도 않은 저 반역자 패거리들이 그 취임식에 참석한다고 아주 줄줄이 기어나갔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은 사람들 몇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취임식에 초대받아서 갔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엔 이 꼭두각시 정권이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아니 꼭두각시 패거리들이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몇 안 됩니다. 그런데 초대받지도 않은 저 반역 패거리들이 아주 떼거지로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고 기어 나갔어요. 왜 나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 취임식에 구경하러 갔을 거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로비하러 간 겁니다. 로비하러. 이것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측에 어떻게 연결을 해봐가지고 우리가 이제 권력을 쥐면은 중국하고 양다리 걸치면서, 아니면은 중국 버리고 미국에 달라붙을게요, 제발 우리 쿠데타 인정해 주세요 하고 로비하러 나간 겁니다. 될지 안 될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트럼프가 콧방귀 끼겠지만은 그래도 지네들 저 썩어 빠진 대가리에는 그 생각밖에 없었을 거예요. 뭐하러 나가 지네들이. 아니 종중 매국노들이 중국의 지시를 받고 지금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쳤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장을 안 보냈는데 그 취임식에 뭘 참석하겠다고 기어나가요. 그냥 거기 가서 또 납작 엎드려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할 테니까 말 잘 들을 테니까 우리가 반역 일으킨 거 좀 봐주세요, 이거 아니야.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거 저것들이 취임식에 가면서 무엇을 들고 가더라도 아무것도 성사 안 됩니다. 지금 트럼프 측의 최측근들 몇몇을 보면은 전부가 강성파들만 있어요.
그것도 특히 부정선거, 인권유린, 중국 견제, 여기엔 아주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측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지금 윤 대통령의 체포는 말 그대로 미국에 대한 도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도전이고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재명이가 대한민국의 야당 지도자요. 저것들이나 야당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지. 야당 지도자 누가 인정해줘요? 범죄자 한낱 자범이지.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이 이야기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어제 분명히 그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이재명이는 대북제재 위반을 했고 달러를 북한에 넘겨줬고, 그리고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했고,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마그니츠 인권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미국의 법정에 세울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마그니츠 인권법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오래전서부터 진짜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저 야당의 국회의원이라고 하고 있는 작자들 대부분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요. 내가 2018년도에 유엔 앞에 가가지고 저 문재인이 마그니츠 인권법으로 청문회 세워야 된다고 여러 차례 시위했었습니다. 문재인이도 적용 대상이에요.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의 국무부, 법무부 모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한국의 이 반역 세력들 미국 법정에 세워야 된다고. 트럼프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대한민국 검찰이나 혹은 대한민국 군부 여기에 요청을 해서 이재명이 같은 자들 미국으로 압송해 가면 어쩔 건데 누가 반대를 하는데요? 극좌파들 몇 명은 반대하겠지만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박수치고 환영할 겁니다. 지네들이 대한민국에서 야당의 지도자라고 지랄 연병을 하고 있지만은 본질은 범죄자들이고 자범이고 대한민국의 반역도당이에요.
무엇보다도 부정선거 수혜자들이고 이재명이 같은 자들, 문재인이 같은 자들은 미국에서 지금 척결하려고 하는 모든 것에 다 해당이 돼요. 부정선거에 해당되죠. 인권유린에 해당되죠. 또 대북제재 위반하고 있죠. 중국에 납작 엎드려서 중국 발가락이나 빨아대고 있죠.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미국의 수사기관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재명이 직접 체포해 가면은 누가 반대할 것 같은데요? 뭐 저 언론 행세를 하는 쓰레기들 조금 떠들기는 하겠죠. 그래도 조금 떠들다가 그만둘 겁니다. 왜? 자기네들도 잡혀갈까봐. 저 야당 것들이요, 저 반역 세력들 주둥이 전부 다 닥치고 있을 겁니다. 자기네들도 잡혀갈까봐. 보수우파 자유시민들이요, 예, 박수치고 좋아할 겁니다. 저놈도 데려가세요 하고 지적해 줄 거예요. 아마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만큼 저자들은 대한민국에서 폐악질을 저지르고 있고 대한민국을 중국에 팔아먹고 있는 매국자라는 것들이 드러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진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해서 모든 것을 다 묻어두고 딱 두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첫째, 이재명이 패거리들이 권력을 잡으면은 대한민국이 나아질 점이 뭐가 있느냐? 그냥 바닥으로 내리꽂히기만 하지 나아질 점은 하나도 없어요. 뭐 이거는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어떠한 면으로도 나아질 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패공화국, 불량국가, 범죄국, 중국의 속국, 부정선거 종주국, 배신자들.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 좌파들 어느 누가 와서 뭐라 해도 딱 그것만 물어보세요. 나아질 것이 뭐가 있는가? 또 한 가지, 미국이나 국제형사사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에 직접 와서 이재명이 패거리들을 체포해 가면은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내가 생각했을 때는 별로 없어요. 저 언론 행세를 하는 쓰레기들, 저 반역 도당들의 패거리들, 조금 떠드는 척하다가 주둥이 다 담을 겁니다. 자기네 차례 오지 않기를 빌면서. 보수 우파 쪽에서는, 자유시민 쪽에서는 아주 잘했다고 박수치고, 옆에도 저런 놈들이 있어요 하고 신고까지 해줄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예. 우리 수문장님께서 문 닫으신다고 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하나, 여러분들 주변에 남자고 여자고 미혼인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식이 됐건 손주가 됐건 아니면 본인이 됐건 그 배우자를 찾을 때 가방에 노란 리본 달고 다니거나 뭐 노란 리본 가지고 이쪽 저쪽에 쫓아다니는 것들 그냥 걸러내셔야 됩니다. 뭐 사상이고 생각 이런 거는 둘째치고 이제 이런 것들이요 언제 반미주의자로 아니면은 중국의 꼭두각시로 제재를 받을지 모릅니다. 자기 자식이 자기 며느리가 자기 사위가 미국에 입국도 못하고 신혼여행도 못 가고 회사에 취직도 못하고 취직 안 돼요. 회사에서 뭐 출장주 제대로 못 가는 사람들 누가 취직시키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뭐 학생들 정신 차려야 돼요. 자기네들 뭐 자칭 개념 있고 깨어 있다고 깨시민 행세를 하고 있지만은 아무것도 모르고 가방에다가 모양 있다고 노란 리본 달고 다니다가 이제 시집장가도 못 가. 회사 취직도 못 해요.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제대로 출장도 못 다니고 제대로 여행도 못 다닌 사람 누가 회사에 입사시킬 거고 누가 그런 자들을 배우자로 삼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노란 리본 달고 있는 애들 보니까 뭐 경찰들 중에 공무원들 중에도 그거 달고 다니고 내가 그 전에 마스크에다가 노란 리본 새겨져 있는 마스크 쓰고 있는 경찰 봐가지고 아주 지랄한 적이 있었는데 자 오늘도 현장 방송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풀렸어요. 뭐 다행스럽긴 하지만은 이 변덕이 심한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미래를 위해서 희망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생각하고 좀 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모두 힘을 합쳐주시고 함께 행동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선생님? 예.